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충북 지역 5개 시군과 수도권에 하루 20만 톤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충청북도는 충주댐에서 물만 퍼갈 것이 아니라 충주댐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댐 2단계 광역 상수도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총 사업비 3,404억 원을 투입해 하루 2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취수장과 정수장, 총 길이 120km의 수도관이 마련된 겁니다. 이번 광역상수도 준공으로 이곳 충주를 비롯해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등 5개 시군 24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 하루 11만 2천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중부 내륙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충주 대물 수원으로 하루 20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공업 용수도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2028년까지 충주댐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해 하루 30만 톤의 공업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남한강 3차 급수체계 조정 사업과 충주댐 개통 광역 3단계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해 충북 지역의 미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충주댐에서 하루 700만 톤이 넘는 물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지만 충청북도가 쓸 수 있는 물은 고작 40만 톤에 불과하다는 현실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가 상수도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10조 원에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주면서도 너무나 많은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할 테니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물만 퍼주는 사업이 아닌 강력한 규제에서 벗어나 개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가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주저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이들에게 의료비 후불제가 도움이 될 거란 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충청북도의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도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11만 2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빈도가 많고 비용이 높은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심내혈관 수술이나 시술 등 항목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병의원 68곳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가칭 착한은행이 먼저 진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들은 최대 3년 동안 진료비를 나눠내는 구조입니다. 수술비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료비 후불제를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종잣돈은 농협정책자금 25억 원으로 마련했고 이자에 대한 비용은 모두 충청북도가 부담합니다. 문제는 상환을 포기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도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출 금액에 대한 6% 이자와 미상환율을 고려할 때 도의 재정 부담을 연간 9억 2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 이상 또 저희가 분할해서 받는 방안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 형태를 제시한 의료비 후불제. 충청북도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하반기 지원 대상 규모와 진료 과목의 범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난 6일 아침 불과 1cm 안팎의 눈으로 초유의 교통대란을 겪었던 것에 대해 결국 이범석 청주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눈이 내릴 것이란 얘기만 나와도 제설 차량에 미리 염화칼슘을 실어놓고 대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섰는데 2시간 후에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영하 7도의 추위 속에 1시간 반이나 버스를 기다렸다. 청주시의 안일한 제설 대책을 비난하는 글로 시청 홈페이지가 도배됐습니다. 청주시장은 뭐 하는 것이냐며 겨울에는 눈만 잘 치워도 욕먹지 않는다는 글도 여러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범석 시장이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 하루 만에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설 작업 지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녁에 눈이 온다, 새벽엔 안 온다, 특보가 엇갈리면서 상황 판단이 여의치 않았다며 앞으로는 눈이 내릴 가능성만 있다는 예보만 나오면 무조건 제설 대비를 하겠다는 다짐도 내놨습니다. 청주시는 겨울철에 모두 45대의 제설 차량을 구청에 대기시켜 놓고 있는데 일단 자체 소유 11대의 차량에는 눈 예보가 있으면 무조건 염화칼슘을 실어놓고 대기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가 안 돼 굴삭기로 제설 차량에 염화칼슘 등을 싣는 과정이 최장 2시간이나 걸렸고 결국 러시아와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빚어지게 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유하는 제설차가 있고 민간에서 임대하는 차량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는 어떤 상황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눈 잘 치우기로 소문난 청주가 단 1cm의 적설에 설설기는 도시로 전락한 상황.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제설 대응에 대한 안전 감찰을 벌이겠다고 밝혀 이중의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해 CJB는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받아 각종 규제를 피하는 라이브 오피스의 꼼수 분양을 지적했는데요. 라이브 오피스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시행사 측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분양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얼핏 보기엔 일반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처럼 보이는 이곳. 하지만 이곳은 음성 혁신도시의 한 산업단지에 전체 270여 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이제 지원이 좀 많아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교육세는 정말 없고요. 대출도 180%까지 나오고요. 1년이 지난 지금 홍보를 믿고 투자해 라이브 오피스 입주를 앞둔 투자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됐는데 분양 당시 들었던 대출 지원과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들한테 그 자금 부담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임대가 된다라는 거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약을 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완전히 분양 사기라고 봐야죠. 라이브 오피스는 사무실 용도로만 쓸 수 있어 현행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투자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허위 광고를 해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각종 세금 혜택과 80%까지 나오는 넉넉한 대출은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분양사에서 원화롭게 임대가 될 수 있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을 믿고 이제 분양을 한 건데 지금 와서는 임대랑 이런 것들이 원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분양 계약 취소를. 가장 큰 문제는 입주도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사업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 설명해 알려준 대로 신청했는데 막상 입주하려고 보니 모집 공고업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류를 다 검토했었거든요. 검토했는데 제조업이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납부까지 했는데 막상 입주를 하려니까 제조업은 입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시행사의 계약 파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모르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체 240여 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100여 명의 투자자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앞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15일째를 맞은 가운데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단양에서 총력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화물연대 지역본부 조합원들은 성신양회 단양공장 앞에서 업무 개시 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시멘트 출하를 막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82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휘발유 가격이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29원으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6월 2,149원보다 24.2% 떨어졌습니다. 경유와 LPG는 각각 리터당 평균 1,853원과 1,029원으로 연중 최고가 대비 10에서 20%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한국기자협회가 올바른 언론 문화 조성을 위해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기자의 정당한 취재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한국기자협회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기사 작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도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